아가씨, 그 아이 제가 키웠어요. 15년 전 수녀였던 저는 성당에서 한 노파에게 로또 한 장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300억 당첨. 화장품 회사 대표. 성공한 인생. 하지만 매일 밤 저는 15년 전 제가 두고 온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봉사하던 급식소에서 만난 한 청년의 허리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표시가 있었습니다. 로또를 건넨 그 노파는 제가 버렸던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이것은 300억보다 더 큰 것을 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소로 답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곤 하죠. 화장품 회사 대표, 300억 엑시트,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겉으로 보면 제 인생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르거든요. 수녀복을 벗고 성당을 나서던 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떠나야 했던 그 순간. 제 손에는 단 하나 노파가 쥐어준 로또 용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으세요.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그 노파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쌌던 온기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요즘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 나갑니다. 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죄에 가깝죠. 국을 따르고 밥을 담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때 제가 저지른 일이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는데 25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줄 끝에 서 있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 반쯤을 모자로 가린 채 제 차례가 되어 얼굴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얼굴 전체에 빨갛게 올라온 피부 트러블. 아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는 배식을 마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병원엔 가보셨어요?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데 피부과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제품 하나 보내드릴 테니 한번 써보세요. 청년의 눈이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수줍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냥 봉사하러 온 한 청년일 뿐인데 왜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어요. 1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일주일 후 청년이 다시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쓰고 나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품이 든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가슴이 또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계속 바르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피부과 선생님께 한번 제대로 진료받아 보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청년과 함께 피부과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청년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살피더니 치료를 위해 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 옆 아주 특이한 모양의 몽고 반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작은 나뭇잎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15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었죠. 산모님, 이 아기 허리에 몽고 반점이 있네요. 특이한 모양이죠? 대부분 자라면서 없어지지만 이렇게 특이한 건 어쩌면 희미하게라도 남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며 아기의 허리를 쓰다듬었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몽고 반점. 제 아들의 표시.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급식소에서 봉사하겠다며 먼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점, 틀림없어.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물어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발 아니길.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신발을 벗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니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성당 작은 방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던 그 밤. 미안해, 미안해. 하염없이 중얼거리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때. 그리고 새벽녘 수녀복을 벗고 아무도 모르게 성당을 빠져나올 때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15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그의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청년의 미소가 보이고 눈을 뜨면 15년 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장을 고쳐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3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회의를 진행했어요.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하고 다음 분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책상에 기대어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들 앞에서는 완벽한 대표, 직원들 앞에서는 든든한 리더. 그런데 나는 정작 내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야.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몰래 찍었던 아기 사진. 흐릿하지만 작은 손, 작은 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텅 비어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15년 전 로또를 건넸던 그 노파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나에게 로또를 줬을까? 그리고 왜 그때 하필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했을까? 물이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이대로는 못 살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청년의 뒤를 밟기로. 그가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15년 전 그 노파와 무슨 관계인지 제가 직접 찾아내기로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성공한 여회장의 얼굴도 수녀였던 과거의 얼굴도 아닌 그저 한 여자. 아들을 버린 엄마.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거였어.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짓눌리는 걸까?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도 저도 모두 나이를 먹었어요. 늦었을까? 너무 늦은 걸까? 일주일 후 청년이 급식소에 봉사를 도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요.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더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어요. 설거지 잘하시네요. 어릴 때부터 해서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집안일을 도와드렸거든요. 할머니.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하고 둘이 사세요? 네.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거든요. 제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으면 할머니가 덜 고생하셨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네.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왜인지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날 이후로 청년은 매주 급식소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정말 외로워. 특히 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일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청년에게 더 끌렸습니다. 아니, 끌린다기보다는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가 웃을 때마다 안심이 되고 그가 슬퍼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모성애인 걸까?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걸까? 어느 토요일 저녁 봉사를 마치고 함께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우산이 없는데. 청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이거 쓰고 가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전차가 있어요. 괜찮아요. 청년은 고맙다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같이 쓰고 가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성당 마당을 걸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중얼거렸던 그 말. 나중에 크면 엄마 우산 씌워줄 거지? 지금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제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인 걸까? 우산 아래 함께 걸으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청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워. 만약 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사실 나는 내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 우산 아래서 빗소리만이 계속 들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급식소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구석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노파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뒷모습, 설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 전 성당에서 제게 로또를 건넸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아가씨,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랜만이네요. 아가씨가 이 급식소에 봉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노파는 저를 바깥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가씨, 그 아이 제가 키웠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고 숨이 막혔어요. 네, 당신이 얼마나 울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성당 수녀님들도 몰래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친할머니예요. 친할머니. 그럼 그 청년은 제 아들이 아가씨를 사랑했지만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고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제 손자니까. 그리고 당신이 너무 어렸으니까. 아가씨,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할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그 아이를 낳아줘서. 노파는 가방에서 낡은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게 건넸던 바로 그것. 이거 아직 간직하고 있었어요. 당첨된 줄 알고 기뻐하셨죠? 사실 저는 당첨될 줄 몰랐어요. 그냥 아가씨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가씨가 제 손자를 낳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데려온 거예요. 그 아이한테 엄마를 원망하지 않게, 엄마를 미워하지 않게 키우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착했던 거구나.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우셨던 거구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노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많이 아파서요. 이제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부탁해요. 엄마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의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그 애가 행복해야 해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알면 그 애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노파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벤치에서 함께 울던 우리는 15년 전 그날 밤처럼 말없이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병원에 입원했고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청년도 할머니 병실에 밤낮으로 머물렀고요. 어느 날 밤 청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노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요. 제가 죽으면 그 애한테 제 유품 상자를 줄 거예요. 거기 편지가 있어요.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편지에 아가씨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썼어요.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거야. 엄마를 용서하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 애가 언젠가 자기 엄마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노파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그 아이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닷새 후 노파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침대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청년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란 말인가? 엄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봉사하러 온 남인 척 서 있는 이 비겁한 여자는 대체 뭐란 말인가? 밤이 되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청년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많이 힘들죠?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저한테 유품 상자를 남기셨대요. 근데 아직 열어볼 용기가 안 나요.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15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손도 이렇게 따뜻했었죠.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 아이를 꼭 지킬게요. 그게 할머니께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청년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공원 벤치였습니다. 청년은 작은 상자를 들고 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아세요? 그가 꺼낸 것은 낡은 로또 용지였습니다. 15년 전 노파가 제게 건넸던 바로 그 로또. 뒷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 엄마에게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남긴 편지에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거야. 엄마를 용서하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엄마 아세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선생님, 정말 미안해.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선생님이, 미안해. 나는 내 엄마야. 청년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로또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15년 전 나는 수녀였어. 그런데 내 아빠를 만났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없었고 두려웠어. 저는 주저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데려갔어. 그리고 나는 도망쳤어. 로또에 당첨되고 사업을 하고 성공했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소에서 봉사한 거예요? 속죄하려고? 그것도 있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 곁에 있고 싶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부탁했어.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라고.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라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으면 왜 버렸냐고. 버린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할머니께 맡긴 거야.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청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도 많이 울었단다. 너를 보낼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야 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이었다니.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로또 용지는 바람에 날려 우리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담긴,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용서의 증표. 그날 밤 저는 청년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15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것도 주셨어요. 청년이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몰래 찍었던 바로 그 사진.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내가 썼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며 기도했단다. 그 로또도 기도의 결과일 거야 라고.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너도 원망하지 않게 키워주셨어.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너를.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께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청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할머니가 바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본 내 아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사진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청년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사진 속 할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이. 며칠 후, 저는 청년과 함께 성당을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그곳. 수녀님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고해소에 앉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15년 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신부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용서받으셨습니다. 성당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청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야. 15년 전 내가 받은 건 로또가 아니었다. 당첨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녀를 대신해 건넨 용서였고 하느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아들과 함께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청년과 함께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15년의 죄책감, 15년의 후회, 15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청년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래, 좋아.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먹자. 우리 집. 이제 이곳은 나 혼자의 집이 아니다. 내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집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에서 그 낡은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용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15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제게 돌아왔다는 것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청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금방 될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찾았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시간.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청년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남긴 레시피 노트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걸로 요리해 볼게요. 할머니의 레시피? 네.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거래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청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15년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되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답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 나도 용서받았어. 이제 앞을 보고 살아야지.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했어요. 마음도 가벼워졌고요. 늦었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야.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다시 살아가는 거야.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할머니인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내 아들과 함께하는 진짜 우리의 하루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잘 자, 내 아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있을게. 영원히.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사랑받는 자의 행복한 꿈속으로.